얘들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학원 오면 안 돼. 다음 주 석간탄신이어서 학원 쉬는 날이야. 또 괜히 와가지고 막 왜 수업 안 해요 이러지 말고. 지금 미리 얘기했다. 다음 주 오지 마. 자, 그래서 28페이지. 나 이제 숙제 낸 게 있어서 1번 28페이지 1번 보면은 혹시 풀었냐? 1번 아무도 안 풀었어? 아니 한 명도 안 풀었어? 푼 사람 손 들어봐. 아, 내일은 정렬이네. 이건 다 엄마한테 이른다. 자, 1번 보면 이제 그림은 자석 A하고 B가 슈팽맨 놓인 플라스틱 컵에 이제 바닥면을 사이에 두고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이거든. 첫 번째 그림. 그래서 이제 기억 선지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반작용이다 라고 했으니까 저번에 설명할 때 작용반작용은 무엇과 무엇을 바꾸는 거야? 주어 목적을 바꾸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한테 작용하는 자기력은 무슨 관계가 돼? 작용반작용 관계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니은에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지금 A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B인데 똑같은 자석이에요. 항상 이 힘을 표시해야 되는데, 일단 힘은 무조건 무슨 힘을 표시해야 되냐면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는 다 뭐가 있으니까 중력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요 A라고 하는 것을 지구가 뭐 하는 힘이 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B도 역시 뭐 한다? B도 역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무조건. 됐지? 근데 이제 A하고 B 사이에는 무슨 힘이 하나 더 있어. 얘네 둘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A하고 B를 봤을 때 B가 A를 뭐 하는 힘이 있다? 잡아 당기는 힘이 있겠지. 이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A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빨간색 힘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 힘만 있으면 어떻게 돼? 아래로 떨어지잖아. 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거는 무슨 힘이 있어야 돼? 이쪽으로만. 응,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컵이 있지? 그럼 여기 이렇게 닿는 면이 있으니까 컵이 A를 뭐하는? 컵이 A를 이렇게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A 입장에서는 몇 개의 힘이? 4개의 힘이 표현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B가 아래쪽으로 이제 지구가 뭐 하는 거야? 잡아당기는데 떨어지지 않는 요 빨간색 힘에 뭐가 있어? 그렇지, 빨간색 힘에 반작용이 있어서 그 힘이 요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선지로 가게 되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 A가 컵을 누른다는 거 발음하는 거 하면 컵이 A를 뭐야? 떠받친 힘이지. 그럼 컵이 A를 떠받친 힘은 몇 개의 힘을 합쳐야 돼? 자기력과 중력을 합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은 자기력하고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누가 더 커야 돼? A가 컵을 누르는 힘이 B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더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제거한대. 그럼 B를 제거하면 무슨 힘이 사라지니까? B를 제거하면 빨간색 힘이 자기력이 사라지지? 그럼 당연히 A가 컵을 누르는 힘도 뭐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을 좀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자, 다음은 자석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그럼 첫 번째, 무게가 10N인 자석 A하고 B를 뭐한다? 준비한대.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이 자석 자체의 무게가 10N이다 라는 표현은 지구가 이물체를 얼마로 당긴다는 거야? 지구가 이물체를 10N으로 이렇게 당겨. 그럼 지구가 이물체를 10N으로 당기면 얘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으니까 이 바닥이 다시 이 누구를 자석을 어느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10N으로 밀겠죠. 그럼 이 노란색 힘이랑 빨간색 힘이 평형이니까 자석은 뭐야? 가만히 멈춰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이 빨간색 힘에 뭐가 있어야 돼? 반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빨간색의 반작용은 이 자석이 이 바닥, 저울을 뭐 하는 거야? 저울을 누르는 힘이 얼마 나온다? 10N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울에 나오는 눈금은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야? 10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밑에 실험 결과를 보면 나에서의 결과가 10N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 자석이 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일단은 얘도 10N이고 얘도 10N이란 말이야. 근데 요 위에 떠 있는 놈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인물체를 얼마로 당기는데 10N을 당기는데 떨어지지 않아? 그럼 얘네 그림을 잘 보시면 자석의 극이 서로 뭐야? 같죠? 그럼 자석의 극이 서로 같으니까 얘네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있냐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아래쪽의 자석이 위쪽의 자석을 위쪽으로 얼마로 10N으로 미는 거지. 그러면 저 주황색 힘에 다시 또 뭐가 생겨야 되니까 반작용이 생겨야 되니까 위에 있는 자석이 다시 아래쪽의 자석을 얼마로 10N으로 누르겠죠. 그리고 아래쪽의 자석은 야 저쪽에 있는 사람 보이냐? 아래쪽의 자석은 다시 또 지구가 뭐 하는 게 있어? 지구가 다시 잡아당기는 10N이 있겠죠. 그럼 아래쪽의 자석은 주황색 힘과 노란색 힘을 아래쪽으로 10 그럼 합하면 얼마니까? 20인데 만약에 그 힘만 있으면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요 밑에 있는 저울이 얘네 둘을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얼마로? 20N으로 떠받치니까 다시 빨간색 힘의 반작용이 생겨서 아래쪽을 얼마로? 20N을 누르기 때문에 저울의 눈금이 얼마 나온다? 20N 나온다. 이 뜻이죠. 되죠? 그럼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자석의 극을 바꿔서 그냥 두 자석이 뭐 했어? 달라붙은 거잖아. 그러면 그냥 얘네 전체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가 그냥 20N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네 그냥 하나처럼 취급을 하시면 그냥 전체 20이 바닥을 뭐야? 누르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눈금이 얼마 나와야 돼? 여기도 20N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저울의 A를 뭐 하는 거다? 떠받친 힘은 작용 반작용이 될 수가 뭐야? 없지. 그잖아.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다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뭐다? 자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랑 뭐 하겠어? 당연히 같겠죠. 붙어있는 거니까. 그 다음 디귿의 기억은 20보다 큰 게 아니고 그냥 몇이 나오면 돼? 20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니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억이 흐릿해지지만 중요한 건 어떤 물체가 나왔을 때 그 물체들이 받는 힘들을 뭐 하는 거야? 힘들을 표시하는 거 정도만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어차피 몇 번은 해야 돼. 알았지? 보통 물리 단어는 2번, 3번 정도 해서 어느 순간 이제 깨우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기 때문에 지금 뭐 몇 주에 걸쳐서 쭉 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뭐 한다? 힘을 좀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3번 보세요. 3번은 그냥 이제 저울 위에 A하고 B를 뭐 하는 거야? A하고 B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물체를 위에서 얼마로 누르는 거야? 그냥 F로 누르는 상황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마지막 줄에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가 가의 몇 배냐면 2배. 알았지? 여기 저울에 눈금이 측정이 되는데 여기가 여기보다 뭐하다? 2배.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체 얘네 두 개가 그냥 누르는 힘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응? 얘네 두 개가 누르는 힘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얘네 두 개가 누르는 힘이 F라고 생각하면 얘는 똑같은 물체에서 다시 F를 누르니까 얘는 몇 F가 되는 거야? 2F가 되는 거지, 상황. 그죠? 결국 이제 저울의 눈금이 여기보다 그래서 2배 더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 그럼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관계야? 응? 그렇지, 평행이지. A를 지구가 잡아당기는데 B가 A를 뭐 하는 거야? 떠받친 힘이 생기니까 한 물체의 크기가 같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는 요 힘이 있기 때문에 요 두 힘은 힘의 평형 관계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거죠. 자, 니은 나에서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자,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잖아. 그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일단은 F라고 하는 힘으로 누굴 눌러. A를 누르고 그 다음에 A 자체에 뭐가 있어? A 자체에 중력이 있으니까 A의 중력과 그치? 결국 이 F라고 하는 힘이 A를 뭐 하니까? 이 F라고 하는 힘이 A를 누르면 그 힘이 다시 뭐 하는 힘으로 바뀌겠어? B를 누르는 힘으로 바뀌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힘이 B를 뭐 하는 거야?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그럼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에다가? A의 중력에다 뭘 더해야 돼? F를 더한 힘이 나와야 되겠죠. 그지? 왜냐면 지금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상쇄해서 A가 정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밑에 있는 B가 A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떠받치는데 이 힘은 이 두 개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 디귿에 그럼 결국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은 몇 배라 했으니까? 2배라 했으니까 여기 몇 F다? 자, 2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는 건 다 그냥 힘을 모았다. 힘을 표시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습을 이제 계속 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러면 시험 안 보면 뭐 숙제를 내?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36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36페이지에 1번을 보시면 이제 문제는 A란 물체하고 B란 물체가 서로 뭐 하고 있었는데 줄로 연결돼 있잖아. 그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뭐가 끊어지면서 줄이 뭐 하는 거야? 줄이 끊어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할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끊어지기 전에는 A하고 B가 뭐 하다? 같이 움직이잖아. 그랬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줄이 끊어지면 A는 무슨 운동하고? A는 더 이상 힘을 안 받는 거잖아. 줄이 끊어졌으니까. A는 뭐하고? 등속을 하는 거고, B는 원래랑 똑같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상황은 이제 이 지점에서 뭐 한다? 몇 초가 됐을 때, 2초가 됐을 때가 줄이 뭐 했다? 줄이 끊어졌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찾을 수 있는 게 B를 상황을 잘 보면 줄이 뭐 하고 나서 끊어지고 나서 B는 다시 몇 초가 지났을 때 다시 2초가 지나서 4초가 됐더니 그래프를 잘 봤더니 빠르기가 몇이 되냐면 6이 됐죠. 그러니까 그냥 이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어떤 물체들이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그래프를 보면 가속도를 알 수 있는 거야. 마치 기울기 값이 있으니까 가속도.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빠르기 변화니까 2초 동안에 몇이 변했으니까 2가 변했으니까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가 1m/s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줄이 끊어지고 났더니 B만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가 2분의 몇 하니까 4하니까 2m/s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의 그림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가의 그림에 적용을 하면 끊어지기 전과 뭐다? 후가 있는데 이런 유형의 모든 문제는 뭐 원래 해봤지만 항상 F는 MA를 찾는 거야. 문제의 틀이. 알았죠? F는 MA. 그래서 F를 찾고 그 다음에 M을 찾고 그 다음에 A를 찾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끊어지기 전에 봐봐.
끊어지기 전에 보면 이제 이 두 물체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뭐밖에 없어? F0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이 두 물체는 무슨 힘을 받으면서 F0라고 하는 힘을 받으면서 자, 질량은 얼마야? 질량 문제에 써있잖아. A는 1회잖아. 대신에 누구의 질량은 몰라. B의 질량은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는 두 물체가 뭐하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A의 질량 2에다가 B의 질량 모르니까 뭐다? B의 질량은 MB죠.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F0라는 힘이 무슨 힘이 되면서? R자 힘이 되고 M이라는 건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하나로 취급하면 되고 가속도는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죠. 그지?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냐면 1이 나오죠. 그러면 F는 MA 하면 여기서 뭐 만약에 굳이 식을 만든다고 치면 뭐가 되겠어? F0라고 하는 힘은 뭐에다가 2에다가 MB를 더한 상태에서 몇을 곱하면 돼? 자, 1을 곱하면 F는 MA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이야. 항상 문제를 풀면 F를 찾고 그 다음에 M을 찾고 그 다음에 A를 찾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F는 MA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줄이 끊어졌어. 그럼 줄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누구만 힘 받아? B만 힘 받지? 그러면 힘은 B가 받는 힘은 원래 처음이나 나중에 똑같으니까 똑같은 F0라는 힘을 받으면서 이때 이제 A는 끊어졌으니까 A의 질량은 빼버려야지. 그러면 MB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이제 B의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분의 4가 나오니까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가 2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다시 뭐는 F0는 뭐가 되는 거야? MB 곱하기 몇이 된다? 자, 2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뭐 할 수 있어? 연립하면 되죠? 그지? 그럼 F0 대신에 이제 이걸 넣으면 따라서 몇 MB는 2MB는 2 플러스 MB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는 MB는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상으로 봤을 때 B의 B의 질량이 얼마다? 2kg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B가 나와버렸으니까 다시 요 식으로 가서 B가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2kg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F는 MA니까 2 곱하기 2 하니까 따라서 F0는 얼마다? 4N입니다. 이렇게 딱 구할 수 있겠죠. 전형적으로. 자, 그 다음에 틱은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4초하고 2초일 때 어떤 차이를 물어봤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이거든.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봐. 상식. 그래 니네 상식이 많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는 그냥 어차피 계속 무슨 운동해? 등속이죠. 그럼 A는 등속이니까 A는 얼만큼 가는 거냐면 이만큼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미터 가는 거다? 4미터 가는 거야. 4미터. 근데 B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뭘 하기 때문에 B는 등가속도를 하기 때문에 A랑 비교해 봤을 때 빨간색 면적 말고 얼만큼을 더 가는 거야? 얼만큼 더 간다? 요 면적만큼을 더 가는 거야. 요만큼. 맞지? 요 면적만큼 더 가니까 높이가 몇이고 4하고 아랫변이 몇이고 2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4m만큼을 누가 B가 더 가는 거지. 알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르게 풀면 원래 한 적이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할 때 처음 속도가 2고 낮은 속도가 6이면 평균이 몇이니까? 4지. 그럼 그냥 바로 4 곱하기 몇을 하면 2를 하면 얘는 8m가 되는 게 바로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B는 8m 하고 A는 4m 갔으니까 B가 A보다 어쨌든 몇 미터 더 간다? 4m 더 간다. 어떤 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지금 얘기한 두 번째 풀이가 더 나아요. 알았지? 워낙 요새도 이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가 나오면 이렇게 처음 속도랑
속도가 나오면 나중 속도가 나오면 내가 만약에 뭘 구하고 싶어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그때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간단하게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6m 더 크다라고 했는데 6m가 아니고 4m 뭐하다? 4m 더 크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맞지? 매우 중요하면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가 되겠지. 얘들아 계속 푸는데 계속 재미없냐? 계속 푸는데 계속 재미없냐?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이 이렇게, 자, 도르래가 있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쪽에 A라는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B와 C가 있어요. 근데 그림상에서 보면 뭐 하고 있어? 처음에 이걸 잡고 있잖아. 그치? 얘를 잡고 있어서 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얼마로 F로 뭐 한다? F로 당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림 가는 물체 A하고 B하고 C를 실 P하고 Q로 뭐 한 다음에 연결한 후에 손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해서 자, 중요한 말 뭐 하고 있다? 자, 정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정지. 그럼 원래 수업 시간에 배울 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정지하고 있다라는 거의 뜻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힘을 합한 게 몇이 나온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제 일단은 뭐 질량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부터 A, B, C냐? 응. 그럼 얘의 질량을 MA라 하고 얘의 질량을 MB라 하고 자 얘의 질량을 MC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이제 도르래를 배운 적이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은 방향이 뭐다? 방향이 반대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정지해 있다는 건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이쪽 방향 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다? F에다가 A의 뭐에다가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뭐한 값이랑 곱한 값이랑 똑같은 게 뭐야? 똑같은 게 B에다가 C를 합쳐서 중력 가속도 곱한 값이야.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수능 봤을 때는 G는 그냥 9.8이고 고등학교 가면 G가 10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상수값이니까 G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다고 하면 요 힘이 이렇게 서로 뭐한 거다? 같아서 얘가 뭐한 거다? 정지하고 있는 거지. 됐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뭐를 탁 놔. 손을 놔. 그치? 그럼 손을 놨더니 그 물체가 뭐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손을 놨더니 물체가 움직이는데 원래 이 그림상에서 정지하고 있었는데 손을 탁 놓으면 요 힘이 뭐하니까? 요 힘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이 힘보다 뭐하니까? 크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어느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을 뭐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잡고 있다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뭘로 그린 거다? 그 상황을 두 번째가 그래프로 그린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에 뭐냐면 등속이 되는 되게 신기한 일이야. 그렇죠?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에 등속이다. 그래서 2초 때까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A의 속력이 4가 되는데 몇 초가 지나면 2초 이후에는 A란 물체는 뭐 하면서 가냐면 등속을 하면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얘들아, 근데 왜 이렇게 되겠어?
왜 분명히 이렇게 잘 움직이는 물체가 갑자기 등속이 되는 거야? 아니 니네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 그림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되겠어? 상식이 없냐? 이 그림에서 갑자기 왜 합력이 0이 나와서 등속이? 저 지금 또 자니? 또 문제 보고 있는 거야? 응? 야, 왜 그런지 알겠는 사람 한 명도 없냐? 왜 갑자기 등속이 했어? 그림을 잘 보면 힌트가 있어. 얘는 올라가잖아. 얘는 내려가잖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는 올라가 하나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응?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겨? C가 바닥에 닿아야지. 응?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다 보면 C가 바닥에 닿으면 요 실이 어떻게 된다? 실이 바닥에 닿으면 느슨해지잖아. 그럼 결국은 얘의 힘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얘가 이미 바닥에 닿았으면 지구가 이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랑 바닥이 떠받침이 같기 때문에 얘 힘은 빼도 돼. 그러면 여기서 등속이라는 거의 결국 뜻은 여기서 등속부 운동한다는 거의 뜻은 얘하고 얘가 뭐 하다는 거야? 질량이 똑같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 C라고 한 놈이 바닥에 탁 뭐하면 닿으면 A하고 B는 질량이 같은 거니까 서로 당긴 힘이 같아서 방향은 반대니까 그래서 뭐야? 등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요 구간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누구의 질량이랑 A의 질량이랑 B의 질량은 뭐하다? 동일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요 F란 힘이랑 똑같은 게 그럼 뭐겠어? 다른 말로 바꾸면 F란 힘이랑 똑같은 거. 응? 누구의 무게? 응? 누구의 무게랑 똑같아? A, B, C 중에 누구? 어? 아니 조금 전에 얘들아 얘와 얘가 똑같다면서. 응? 얘하고 얘가 똑같다면 지구가 얘네 둘을 잡아당기는 힘이 같은 거야. 근데 내가 F란 힘을 좀 멈추고 있다면 이게 뭐랑 같아? 얘랑 같아. 그잖아. 얘랑 똑같아. 이거. 그냥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이 두 개가 똑같아서 뭐야? 그래서 정지인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 상황 있잖아. 여기서 봤을 때 무엇과 무엇이 요 힘과 요 힘이 뭐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요 F랑 요게 뭐한다?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F는 뭐랑 같냐면 MCG랑 똑같아. 그러니까 C의 무게랑 뭐하다? 같은 크기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선지가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랑 같다라는 게 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질량을 한번 구해봐야 되거든. 이제 누구의 질량이냐면 뭐 얘네 둘은 질량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상 얘네 질량은 그냥 둘 다 m이었다고 줍시다. 우리가 이제 C의 질량이 m하고 비교해봤을 때 질량이 얼마냐 이거야. 그냥 얘는 그냥 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 m이고 요거 m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을 탁 뭐 했을 때 놨을 때 이거만 생각하면 되거든. 손을 놨을 때 아까랑 같이 F는 M, A만 고르면 돼. 알겠죠? 그럼 F가 얼마 얘들아? 얘네 이렇게 움직일 때, 자, 요 F, 요게 이제 사라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합력이 몇이 나오는 거야? 얘는 어차피 생각 안 해도 돼. 어차피 질량이 좀 뭐야? 같은 거니까. 근데 그 방향이 뭐하니까? 반대기가 그냥 지운 거니까 그냥 R자임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R자임 뭐가 된다? MCG가 되겠죠. 이제 그럼 G는 이제 중력 가속도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하면 돼? 10을 하면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저 그래프를 갖고 계산해야 돼. 거기에다가
M이라는 건 이 세 물체가 같이 뭐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EM의 플러스 뭐가 된다? MC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아까도 요 그래프 하면서 설명했지만 시간 속력 혹은 시간 속도 그래프라는 속력 변화량이 뭐다? 가속도니까 얘는 가속도가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F는 뭘 하는 거야? F는 MA를 쓰는 거죠. 따라서 산수의 얘들아 몇 MC야? 산수하라고. 산수 몇 MC? 안 되냐? MC. 응? MC 아니 이거 이렇게 자자 산수의 몇 MC는? 8. 응, 8MC는 여기 산수 되죠? 이거 넘기면 되니까 요 2를 곱한 값을 저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8MC는 얼마가 된다? 2. 응? 8MC는 얼마다? 4M이죠 4M 그러니까 따라서 MC는 원래 있는 놈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2분의 1 얼마다? 2분의 1 M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MC의 질량을 더하면 MC의 질량은 2분의 1 M이다 이렇게 구해지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니은에 보시면 질량은 A가 그래서 C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선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디귿선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디귿선지는 뭘 물어봤냐면 P가 B를 당긴대 요 줄을 이제 P라고 해서 이 P가 B를 뭐 하는 거다 B를 당기는 힘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Q가 B를 당겨요 요 사이에 있는 줄이 Q인데 Q가 다시 또 뭐 한다? B를 당긴다 그렇지? 자 근데 여기다 써볼게요 P가 B를 뭐하는 힘은? 당기는 힘은 무슨 힘이랑 똑같냐면 A를 당기는 힘이랑 똑같아요. 항상 이건 쉬운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줄이 뭐를 당긴다는 건? B를 당긴다는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작동반작용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쳤을 때 그게 결국 뭐를 당기는 거랑 똑같아? A를 당기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자, A 입장에서 봐봐. 이게 A였다고 치면 A는 요 줄을 통해서 누가? 줄을 통해서 B가 A를 뭐야?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 하는 거야?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힘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지구가 얘를 뭐 하는? 잡아당기는 힘이 어느 쪽으로 있다? 아래쪽으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A는 힘을 몇 개 받는 거야? 힘을 2개 받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P가 뭐 한다고 했을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자, A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질량이 M인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P가 B를 당기는 건 P가 누구를 P가 A를 당기는 힘하고 뭐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Q가 뭐한데? Q가 B를 당기는 거잖아. 그럼 Q가 B를 당기는 힘이랑 또 똑같은 건 뭐야? Q가 1. 응? Q가 B를 당기는 힘. 자, Q가 B를 당기는 힘이랑 똑같은 건 뭐야? Q가 누구를? C를 당기는 힘.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C 입장에서 보면 C는 뭐 하는 게 있는 거야? C는 요 줄을 통해서 B가 A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Q가 B를 잡아당기는 거는 얘랑 같이 표현해 보면 Q가 A를 뭐 하는 거야? 아니 A가 아니고 미안해. C를 당기는 힘이랑 뭐하다?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무슨 힘이 있어? 그리고 또 무슨 힘이 있어? 요게 있겠죠. 그지? C에 작용하는 뭐다? C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결론을 내리면 문제는 요 힘의 크기랑 요 힘의 크기를 뭐 하라는 거야? 비교하셔야 돼요. 알았지? 요 힘의 크기랑 요 힘의 크기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근데 방법은 되게 단순한 게 다시 A를 보면 A는 이쪽 위쪽으로 뭐야?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C는 뭐다? C는 아래쪽으로 뭐 하는 거야?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A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요 힘에서 요 힘을 뺀 게 요거야. 알겠죠? 요 힘에서 요거를 뺀 게 요거 R자임이 되고 얘 입장에서 볼 땐 요 힘에서 요거를 뺀 게 뭐야? 이거야. 그렇죠? 그럼 값으로 써보면 얘를 편의상 TA였다고 치고 요걸 편의상 T 뭐였다고 치면 자 B였다고 치면 자 얘 다시 해볼게. 얘는 뭐에서? TA라고 하는 힘에서 빼기 이거를 얘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다? mg가 되는 거지. 그럼 이 힘에서 이 힘을 뺀 걸 받으면서 질량이 얼마인 게? 질량이 m인 게 예를 들면 어떤 가속도 a를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굳이 구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얘는 뭐해서? 지구가 얘를 잡아당긴 얘는 질량이 얼마니까? 2분의 1 m이니까 2분의 1 뭐해서? mg에서 뭘 빼면? tb를 빼면 질량이 얼마인 게? 질량이 2분의 1 m인 게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 a를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잘 보시면 얘는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 하고 얘는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 얘는 여기 넘기니까 얘는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야. 무슨 말이 돼요? 모르겠어? 그잖아. 여기서 TA를 구하면 TA는 MG에다가 MA를 뭐 하는 거고? 더하는 거고 얘는 얘를 이렇게 넘기니까 뭐해서? 2M 뭐해서? 2MG에서 2분의 1 MA를 뭐 하는 거야? 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눈으로 봐도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죠. 이게. 그지? 요 값이 요 값보다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장력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실제로 할 때 항상 이 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어려운데 이걸 만약에 B 입장에서만 풀잖아. 그럼 B 입장에서만 풀면 B한테 작용하는 힘이 3개가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입장을 항상 이렇게 바꿔야 돼.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항상 문제 풀이할 때 더 뭐한 쪽이냐면 더 쉬운 쪽을 선택해서 이제 뭐 하냐면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 문제 자체에서는 뭐 이 장력을 구하는 내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왜 얘네들이 등속이냐 이제 그 자체가 이 두 개의 질량이 같다. 그 아이디어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2개 남았어. 3, 4번. 그래서 뭐 문제 안 푼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 읽어봐줘. 3번에.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그림상에 볼 때 A하고 B하고 C가 뭐한다? 다 연결돼 있어, 처음에는.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연결돼서 A는 1로 떨어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자, 요렇게 뭐한다? 요렇게 있다가, 뭐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요 줄이 이렇게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 잡아당긴 힘이 뭐야? 사라지니까 결국 얘네 두 개는 움직이는 거에 반대쪽으로 뭐야? C에 작용하는 중력을 받으면서 물체가 뭐야? 느려지는 거죠. 이유가. 알겠지? 상황이 그런 거야,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에 관한 뭐가 있냐면, 나에서 얘네들이 운동하는 거에 그래프를 줬죠. 그래서 그래프를 주면, 첫 번째 2초 동안에는 물체가 뭐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속도가 몇이 됐다가, 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서 1초가 흘러서 3초가 됐을 때 느려지면서 속도가 몇이 되냐면 자, 5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자, 이렇게 쓰면 돼. 끊어지기보다 끊어지기 전과 후에 F와 M과 뭐를 비교하냐면 자, A를 비교하시면 뭐 결론 똑같이 나와. 알겠죠? 그럼 먼저 F를 해봐, F. 얘들아, F가 얼마야? 끊어지기 전에 F. 응? 그러니까 F라는 거는 항상 무슨 힘을 물어보는 거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물어보니까 얼마냐. 아,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좀 놔볼게요. 어차피 얘네들 질량이 지금 써있지 않으니까 얘의 질량은 MA, B의 질량은 M이라고 있네. 얘의 질량은 MC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R자임 얼마야? 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뭐 이거랑 저거랑 상황 똑같잖아.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R자임 얼마냐고. MA는 그냥 질량이잖아. 그럼 얘는 뭔데? 아니, 얘들아 이제 그냥 이렇게 해봐. 자, 이렇게 써볼게 다시. R자임 얼마야? 2. 응? 저 R자임 20. 어느 쪽으로? 왼쪽. 그렇지. 그잖아. 하나는 지구가 30으로 당기고 하나는 지구가 10으로 당기니까 R자임이 얼마가 되면서 R자임이 20이고 두 개 같이 움직이니까 질량은 4니까 따라서 가속도 얼마다? 5예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응? 그럼 얘도 그냥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하고 얘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뭐니까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질량이 요 질량보다 뭐 하겠어? 크겠죠? 저쪽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얘는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R자임이 얼마야? MAG 빼기 응. MAG 빼기 MCG지. 근데 여기 지금 실제 값이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G 대신에 이제 몇을 곱해서 10을 곱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끊어지기 전에는 10 곱하기 MA 빼기 뭐 하면 돼? MC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 요 큰 힘에서 요 작은 힘을 뭐야? 뺀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그냥 방향성이 왜 방향성? 이쪽 내려가는 쪽을 예를 들면 떨어진 이쪽을 기준 내가 플러스로 잡았으면 얘는 힘의 방향이 쟤하고 반대니까 이제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량은 얘 세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총 질량은 뭐다? M에다가 뭘 더하고 MA를 더하고 뭘 더해야 돼? MC를 더해야 돼. 그럼 마지막에 가속도 A는 이 그래프에 있으니까 2초 동안의 속도가 몇 변했으니까? 10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5다 이렇게 되죠. 그럼 F는 MA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복잡해 보이는 걸 해결하는 건 단순화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F 찾고
그 다음에 몇 개가 같이 움직이는지 해서 m을 찾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인지 찾고, 이제 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 풀면. 그러니까 뭐 대충 털어서 정리하면, 얘들아, 대충 털어서 정리하면 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에다가 EMA에서 몇을 빼면 EMC를 빼면 이 값이 M 플러스의 MA의 MC랑 뭐하다? 같아요. 이렇게 뭐하는 거야?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어차피 지금 문자가 그러면 M이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MA와 MC라고 하는 문자들이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거 C나 A 중에 뭔가를 구하면 뭐 답이 나오겠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상황은 여기가 이렇게 뭐예요? 끊어졌죠? 끊어졌지. 그럼 무슨 입만 남는 거야, 알짜임이? 요거밖에 없잖아. 그럼 요거밖에 없으면 얘는 잘 써야 되는 게 15는 맞아. 10MC는 맞거든? 근데 이 앞에다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원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얘에 작용하는 중력과 얘에 작용하는 중력이 반대 방향이다. 여러 번 설명했단 말이야. 알겠죠? 여기서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mc인데 이제 저거 끊으면 얘네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질량은 m 플러스 뭐가 되겠어? mc가 되겠고, 그럼 고로 가속도는 얘가 가속도거든요. 끊어졌을 때. 그럼 가속도가 1분의 몇이 나와? 5가 나오죠. 그럼 1분의 5가 나오니까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음수잖아, 표도. 그러니까 몇이다?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벌써 딱 봐도 F는 뭐가 되니까? F는 MA니까 식을 정리해서 하면 뭐가 구해져 얘들아? C가 구해지죠. C가 M으로 표현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지. 둘 다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얼마는 10mc는 뭐가 된다? 5에 M 플러스 MC다. 이게 나오니까 5MC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5MC는 5M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MC의 질량하고 M의 질량이 뭐하다? 같죠. 그치?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M은 MC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MC 대신에 뭐로 바꾸는 거야? M으로 바꾸면 다시 누가 나와? A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요거 넘기면 얼마는? MA는 요거 다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몇 M입니까? 4M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정리해보시면 얘는 질량이 몇이 나오고 4M이 나오고 얘의 질량은 M이고 MC와 M이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요건 또 이제 M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이게 기억, 디귿은 아직 안 풀어도 역학주에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디귿의 C의 운동 방향은 1초하고 3초일 때잖아. 그럼 C의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 어쨌든 운동하는 방향은 뭐야? 같아. 왜냐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실이 뭐하니까? 끊어지니까 운동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속력이 뭐하고 있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에 뭐가 있어야 돼? 쭉 더 느려져서 뭐한 순간이 나와야 돼? 속력이 0인 순간이 나와야지 뭐 그 다음에 반대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운동 방향은 반대가 아니고 계속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같은 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니은의 질량은 A의 질량은 몇 M이 나오고 4M이 나오고 C의 질량은 M이 나오니까 A의 질량이 C의 질량보다 몇 배 더 크다? 4배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의 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아직 역학적 에너지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이 선지는 좀 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 별표 10개 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해 선생님 숙제는 제일 큰 이유가 이 4번 같은 문제를 좀 집에 와서 고민을 해보라고 해서 숙제를 좀 낸 건데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이 4번 문제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어차피 문제가 복잡해봤자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 F는 MA로 그냥 풀면 되기 때문에 틀 안에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문제 한번 읽어봐 얘들아.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읽어봤지? 그럼 이제 문제는 상황이, 자, 그림가는 물체 A하고 B하고 C를 실로 연결해서 수평면의 점 P에서 B를 가만히 놓아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이제 가잖아. 그럼 지금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자, 가를 봤을 때 가 F가 얼마인지 써봐. 얼마야? 그 그림에서 F가 얼마야? 그러니까 R자임 얼마냐? 아니 얘들아, 이게 패턴이 계속 똑같은데 아무 느낌이 안 오냐? 응? R자임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R자임이 얼마냐고. 아, 설마 R자임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R자임이 얼마야? 그거야 그거. 응. 뭐냐면 라지 mg에서 스몰 mg를 빼시면 돼요. 그잖아. 지금 그림상에서 그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응? 그래서 R자임은 라지 mg에서 스몰 mg를 빼는 게 뭐가 된다? R자임이 되겠지. 도르의 문제랑 그냥 계속 똑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질량은 어차피 세 물체가 뭐하니까 A, B, C가 다 같이 움직이니까 전체 총 질량 몇 M에서 2M에서 큰 뭐 하면 돼? 큰 라지 M을 더한 게 뭐다? 전체 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복잡한 게 뭐 때문에 복잡하냐면 저 가속도를 계산하는 게 복잡해. 나머지는 뭐 되게 평범한 거여서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서 이게 이제 R자임이 나오는 거고, 질량은 같이 움직이니까 2M의 라지 M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요걸 좀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좀 이따 해볼게 이거.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을 잘 보면 나의 그림은 B가 딱 어디에 왔을 때, Q에 왔을 때 갑자기 무슨 힘이 하나 더 생겼어? 그 B한테 그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4분의 1 mg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힘에서 mg에서 스몰 mg를 뺐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생긴 거야? 4분의 1 mg가 생겼는데 얘들아 4분의 1 mg를 더해줘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어? 빼야 돼. 왜? 운동하는 거에 반대쪽이니까 얘는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결국은 구하라는 게 이게 얼마냐 물어보거든. 이 라지 m이 스몰 m으로 봤을 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을 하나 세우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을 하나 세워서 두 식을 잘 모하면 두 식을 다 연립하거나 비례관계를 구하면 답은 나오는 거야. 근데 요 힘이 추가됐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 않는 거야? 질량은 안 바뀌어요. 어차피 세 물체 같이 움직이니까 질량은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물리가 끝나면 얘들아 화학은 되게 쉬워. 화학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쉬워. 쉬운 화학 단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질량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해봐야 되는데 얘가 문제거든요. 얘가 가속도.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여기서 가속도 할 때 n분의 f를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얘를 모르는데 n분의 F 써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속도에 뭘 갖고 가속도의 정의를 갖고 뭐 해야 돼? 가속도의 정의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 알았지? 델타 t분의 델타 v를 갖고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처음에 가의 상황을 잘 보면 원래 b라고 하는 놈이 뭐 하고 있다가 정지하고 있었잖아. 그지? b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b는 정지해 있다가 어떤 시간이 뭐 했을 때, 자, 뭔지 모르니까 어떤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됐다? 속도가 4v가 됐다라는 게 팩트야. 알았니? 그러면서 보면 P에서 B는 정지해 있다 어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몇 V가 된 거야? 4V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4분의 1 mg라고 하는 힘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합력이 줄어든 거예요. 운동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작용했는데 합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시면 4V에서 얼마가 됐다? 5V가 된 거예요. 알죠? 4V에서 5V가 됐어. 하지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뭐야? 몰라. 그잖아. 만약에 내가 얘를 걸린 시간을 t초 동안에 속도가 4V만큼 변한다고 쳤을 때 얘는 몇 t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4V에서 몇 V로 바뀌었다? 5V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알아? 속도 변화량은 알아. 속도가 변한 거. 알았지? 자, 속도가 변한 건 얘는 몇 V 변했고 4V 변했고 얘는 몇 V 변했다? V 변했다라고 해서 속도는 아는데 속도가 변한 값은 아는데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t고 여기는 시간이 t 다시기 때문에 모르는 시간 갖고 누가 몇 배 크다 이런 걸 뭐한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찾아야 돼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있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PQ와 QR 구간에 뭐가 똑같대? 거리가 똑같아. 알았지? 그걸 써야 돼. PQ라는 구간하고 QR이라는 구간일 때 B라고 하는 물체가 만약에 움직인 거리가 S였다고 치면 얘네들이 움직인 거리가 서로 뭐하다? 움직인 거리가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할 때 움직이는 거리를 내가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무슨 속력을 내는 거야? 평균 속력을 낸 다음에 거기다 뭐 하는 거야? 걸린 시간 t를 하면 뭐가 된다? 이게 이동거리야. 그렇지. 항상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뭐다?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그게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동한 거리가 가나 나는 뭐하다? 같아. 근데 또 공교롭게 우리가 무슨 속력을 구할 수 있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0에서 몇 V 됐어? 0에서 4V 됐으니까 평균은 얼마야? 2V. 그치? 아, 얘는 평균 2V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4V에서 몇 V 됐으니까? 5V 됐으니까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2분의 얼마나? 2분의 9V 되겠죠. 일단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라고. 요거랑 요거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이제 평균이라고. 그럼 얘네는 요 값만 봐봐 얘들아. 요 값이 몇 대 몇이야? 요 정도 산수면 되잖아. 응? 몇 대 몇이야? 4대 9죠. 4대. 그럼 얘네들이 이동한 거리가 똑같은데 평균 속력이 4대 9면 시간은 몇 대 몇이야? 9대. 시간은 9대 4예요. 9대 4. 그래서 시간의 비가 9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얘를 몇 t였다고 치면 얘를 9t였다고 치면 얘는 몇 t가 되는 거야? 얘는 4t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다시 해보면 가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야? 하나는 9t분의 4v고 하나는 4t분의 9이면 가속도의 비가 아, 이 정도 산수 안 되냐? 9분의 4분의 4분의 1 하면 몇 대 몇이야? 응? 9분의 4대 4분의 1 하면 몇 대 몇이야? 16대 9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하고 얘가 가속도가 16대 몇이다? 가속도가 16대 9죠. 그럼 나는 지금 F는 뭘 쓰는 건데? F는 MA, F는 MA를 쓰는 건데
F는 MA를 쓰는 건데 어차피 얘네는 뭐가 같으니까 질량이 뭐하니까 질량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 가속도비가 16대 9라는 건 R자임의 비도 몇 대 몇이야? R자임의 비도 16대 9다. 그죠? 가속도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가속도의 비가 16대 9면 R자임도 16대 9다. 그러니까 결론은 라지 mg에서 스몰 mg를 뺀 거대 라지 mg에서 스몰 mg를 빼고 거기다 4분의 1 뭐를 했을 때 mg를 한 값이 16대 몇으로 16대 9의 비로 모았다.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값을 내면 값이 이상하게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 냈을 때도 숫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푼 게 맞나? 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답이지. 그래서 이게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라지 m이 7분의 11의 스몰 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는 F는 MA 쓰는 거는 매우 단순한데 무엇을 찾기 위해서 가속도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앞에서 배웠던 요 개념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복합적인 문제지. 그래서 합치면 어쨌든 7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39페이지에 우리 2번까지 했냐? 그래서 2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3번 다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물리 마무리하고 하루 좀 할게요. 잠깐 쉬어요, 얘들아.